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6위 공개합니다. 내 동생의 복수는 나의 것.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바올리아 지역의 한 초등학교. 12살의 한 소녀가 수백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갈 뻔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비극의 시작은 4개월 전. 당시 10살이었던 남동생 B군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매일같이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어느 날, 야, 오늘은 제 머리를 돌로 맞춰보자. 하하, 재밌겠는데? 그런데 이 짓궂은 장난은 결국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어머. 아니 돌로 머리를 치면 어떻게 해? 그 장난이라도 정도가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청소년 보호시설에 가게 됐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의 누나는 큰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2018년 7월 17일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던 요리사 라디카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는데요. 급하게 주방을 나서는 한 소녀를 마주칩니다. 소녀가 다녀간 자리엔 수상한 흔적이 남았는데요. 그날 점심 메뉴였던 인도식 수프 요리 달. 그런데 윗부분에 하얀 층이 생겼고요. 악취까지 풍겼습니다. 요리사 라디카는 즉시 교장실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교장 선생님의 신고로 출동한 지역 경찰관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무래도 요리에 독성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머. 애가 독을 넣은 거예요? 그 누나가 그 요리에다 독을 푼 거네요. 그랬는 거 같나 보다. 내 동생을 죽이고 넌 왜 아무렇지 않지? 내가 직접 심판해주겠어. 내 동생을 괴롭힌 애들도 그리고 웃으면서 지켜본 애들도 모두 벌을 받아야 해. 전교생 급식에 독을 넣어 모두에게 복수하려 했던 겁니다. 전교생이요? 그 이제 동생을 잃은 슬픔은 이해하지만 무차별로 저렇게 다 독살하려고 했던 건 전 좀 전 아니죠. 전 아니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13위 공개합니다. 복수를 위해 가족을 죽였습니다. 2016년 11월 미국 엘라베마주 컬먼 법원 40년형을 선고받은 제이 메이너. 그는 자신의 장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판결이 난 직후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가해자 제이 메이너의 석방을 위한 탄원 운동까지 일어났는데요. 이건 또 왜죠? 가족을 죽였는데 거의 폐륜 범죄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저기에 탄원 운동을 할 수가 있지? 거기엔 제이 메이너의 기구한 사연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줄리아 메이너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 어머니의 양아버지 레이먼드 얼 브룩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당시 줄리아의 나이는 고작 4살. 하지만 9살이 된 줄리아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발각. 결국 2002년 레이먼드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손녀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한 레이먼드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징역 5년. 근데 미국은 대체로 처벌이 세지 않나요? 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걸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손방망이네요. 13년이 지난 뒤 줄리아는 결혼 후 세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악몽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고요. 끝내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몸부림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런 딸의 모습에 가장 가슴 아파했던 한 사람, 바로 그녀의 아버지 제이 메이어. 내 딸은 매일이 지옥인데 그자는 너무 적은 벌을 받았어. 이렇게 딸의 고통에 응당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2014년 6월 총을 챙겨 자신의 장인 레이먼드의 집으로 향한 제이. 그는 정확히 레이먼드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제이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탄원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 딸 줄리아가 나섰습니다. 나서야죠. 그녀는 아버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는 물론 아버지 제이의 석방 및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시작. 무려 2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이의 석방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이번엔 10위 공개하겠습니다.
남의 가정을 깬 어느 현모양처?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멜 밸리 마을에 이사온 제리 라이스와 제니스 러터 가족. 그런데 이사 직후부터 집에서 수상하고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 오늘 집 보러 온 사람인데요. 아야 할 만한 분이 말이야. 남의 부인한테 연애 편지라니. 말이 돼요 이게? 내놓지도 않은 집을 보러 왔다는 사람들. 남편 제리 라이스에게 연애 편지를 받았다는 사람들. 심지어 어느 날 이 집에 사는 여성분이 외로움을 달래줄 남자를 찾는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내가 올린 거야? 뭐예요? 제가 읽으면서도 이상하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내가 올린 거야? 자,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남편 제리 라이스는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자신의 아내 이름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터넷 모 사이트에 남편이 없는 낮 동안 모르는 남성의 집 방문을 환영한다 라는 글이 딱! 어머, 자, 거기에 부부의 집 주소, 아내 사진까지 첨부돼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해킹당했나? 자, 이 글을 아내가 올렸을 리는 만무. 그럼. 자, 이렇게 무려 장장 1년 가까이 괴롭힘에 시달린 부부는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검거됐어요? 누구야? 자, 범인의 정체는 부부와 일면식도 없는 평범한 50대 주부 케이시 로우였습니다. 자, 이 케이시 로우의 황당한 복수극에서 시작된 이 사건. 자, 바로 자기 가족밖에 몰랐던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가르쳐 샌디에고의 올해의 어머니 50인에 선정될 만큼 많은 부모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여성이었는데요. 웬일이야? 그런 그는 이사를 가야 하자 자신의 딸이 장애가 있어 계단 이용이 힘들어 2년 동안 무려 100곳이 넘는 집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멜 밸리 마을에서 케이시 로우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과 마찰이 생겼고 결국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제리 라이스 부부에게 이 집이 팔렸는데요. 그런데 저 집엔 우리 가족이 살았어야 해. 부셔버릴 거야. 자, 이렇게 비뚤어진 가족에는 불타는 복수심으로 번졌고요. 케이시 로우는 부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발각된 뒤 전 그저 장난으로 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갈 줄은 몰랐다고요. 말도 안 돼. 자, 이렇게 법정에서 반성은커녕 끝까지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 결국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전자감시 1년의 집행유예 5년 선고. 또한 제리 라이스 부부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10년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항공기 재난으로 손꼽히는 2002년 위버링겐 상공 충돌 사고. 그리고 이 사고에 얽힌 안타까운 복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러시아인 비탈리 칼로예프. 그는 스페인에서 건축 설계사 일로 장기 출장 중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러기 아빠였던 비탈리 칼로예프는 무려 1년 반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됐는데요. 아빠를 보기 위해 가족들이 스페인으로 놀러 오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화물 수송기와 스페인행 여객기가 독일 남부 상공에서 충돌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탑승해 있을 바로 그 비행기에 사고 소식을 뉴스로 접한 것이죠. 당장 독일로 향한 하지만 결국 사고기 잔해 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들과 아내의 시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고 합니다. 쥐리히의 항공 관제를 담당하던 스위스의 S사. 그런데 원래 아무리 능숙한 관제사라도 반드시 2명 이상은 상주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곳 S사의 항공 관제사 배치 인원이 2명이긴 했으나 그중에 1명이 규정을 어기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때 스위스 상공에 들어선 독일 D항공의 벨기에 화물기가 연료 절약 문제로 고도를 상승해도 되느냐 물었는데 홀로 관제센터를 지키던 피터 닐슨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러시아 B항공의 여객기가 이미 같은 고도로 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두 기체는 그대로 충돌. 결국 두 비행기의 탑승자는 전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정부 측에서는 관제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공중 충돌 방지 장치를 확인했어야 했다라며 책임자 처벌을 뒤로 미루고 심지어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그 어떤 사과나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안타깝지만 저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당시 혼자 자리를 지켰던 관제사 피터 닐슨 또한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휩싸인 가장 칼로에프는 관제사 피터 닐슨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난 2004년 2월 관제사 피터 닐슨의 집을 방문한 칼로에프. 피터 닐슨 씨, 당신의 실수로 하늘을 떠난 두 아이의 사진입니다. 부디 사과해 주세요. 아니, 우리 집은 어떻게 알고 말이야. 그리고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어? 빨리 돌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진 아이들의 사진. 죄책감 하나 없는 관제사의 반응에 칼로에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만 피터 닐슨을 살해하고 만 겁니다. 서로 너무너무 큰 상처와 잘못을 남기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가족이 죽었는데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잊혀지겠어요? 사연이 알려진 뒤 러시아 국민은 이 사건을 아버지로서의 복수라 부르며 그의 선처를 바라는 거리 행진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퇴근이고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3위 공개합니다. 전! 오! 아이! 2018년 2월 중국 산시성 한중시의 작은 시골 마을 난정현. 자정을 지난 야심한 밤에 비명소리가 온 마을을 울렸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 왕지신과 장남 왕샤오준 그리고 막내 왕정준까지 왕시부자 셋은 목과 가슴, 배 등 온몸에 무자비하게 칼을 맞은 채 살해당했습니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이에요? 일가족을 다. 무슨 일이래요? 이 세 부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은 지극히 평범한 35세 퇴역군인 장 커우커우. 1996년 장 커우커우와 왕씨 집안은 원래 우애가 좋은 이웃사촌이었습니다.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두 이웃. 그런데 마을의 벼농사를 앞두고 책임자 위치인 도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네가 정말! 언쟁을 높이던 왕씨 일가가 무심코 던진 나무 의자에 장 커우커우의 모친이 머리를 맞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때 당시 장 커우커우의 나이는 겨우 12살.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도 왕씨 일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셋째 아들 왕정준을 살인범으로 내세웠고요. 그 결과 무고한 사람을 죽인 대가는 고작 징역 7년형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왕씨 일가는 보석금을 내고 셋째 아들 왕정준은 3년 만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순간에 어머니를 허망하게 잃은 아들 장 커우커우. 결국 그는 복수의 칼날만을 갈게 됐습니다. 18세에 군에 입대 특공무술을 연마. 자신의 인생은 모조리 버린 채 인생의 목표는 오직 복수. 그래서 결국 22년 만에 무고하게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 원수가 된 왕씨 일가를 찾아 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복수를 마치고 나서야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사연이 알려진 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3명을 살해한 남자. 하지만 결코 범죄는 미화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대서특필됐고요. 중국 전역에 씁쓸함을 안겨줬다고 합니다.